먼저 관련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2월 5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확진자가 3명 증가하여 총 확진자는 18명이 되었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금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그 16번째 16번 확진자가 광주의 21세기 병원 3층에서 딸의 간병을 위해서 머물렀었기 때문에 어젯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리고 감염학회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즉각 대응팀이 현장으로 내려가 광주시와 더불어 병원에 계신 환자들과 직원들에 대한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접촉이 많았던 3층에 있던 환자들은 다른 층으로 옮겨져 현재 병원에서 전원 격리 조치되었고,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다른 층에 입원했던 환자들은 퇴원 후 증상에 따라 자가격리나 광주 소방학교 생활실 내 1인실 등으로 옮겨서 격리될 것입니다. 병원의 직원들도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은 모두 자가 격리된 상태이며 그 이외의 직원들은 관찰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오후 브리핑 때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지역 사회로의 전파를 막아내는 데 대책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점차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법이 개발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다각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견되는 환자들의 특성을 보면 중국에서 입국한 의심 환자 이외의 환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키트는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와 18개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며 이 검사 시간도 하루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하루에 160여 건의 진단 검사만 현재는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다라고 예상이 되는 중국을 다녀온 의심 환자에 초점을 맞춰서 검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수한 기술력에 힘입어 보다 신속하게 6시간 만에 검사가 가능한 키트가 개발되었고, 이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는 절차가 관계부처 간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서 2월 7일부터는 보다 신속하고 더 많은 검사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 물량이 증가하더라도 하루 2천여 개 정도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검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검사 자체가 유전자 증폭 검사가 가능한 그런 장비, 그리고 이러한 장비를 운용하고 검사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방역 당국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검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50여 개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방역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늘어난 검사 물량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검사를 더 제공할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중수본은 원활한 마스크 수급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서너 차례 지금 논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점 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2월 5일 금일 0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보다 훨씬 빠른 절차로 이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매점 매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더불어 효과적인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에 경찰청과 관세청까지 참여한 정부 합동 단속반을 180명으로 늘려 구성하여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따리 상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막기 위하여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반출 루트별로 기준을 마련해서 세관에서 통관 보류와 조사 의뢰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각 시도의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매점 매석을 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매점 매석 행위와 담합, 밀수출 등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예정이며 마스크의 사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언제 어떠한 종류를 사용해야 할지 혼란이 있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정리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수본은 자가격리를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중수본 내 논의가 있었으며 관련하여서 오늘 오후 1시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 회의가 교육부총리 주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회의 이후 15시에 교육부총리와 대학 총장들의 이 관련 대책 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진행된 중국발 항공기와 항만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는 입국하는 국민들과 내국인들의 협조로 별다른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9시부터 오픈되었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일관되게 모아서 보실 수 있도록 이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16번 확진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 유출에 대해서는 경찰에 어제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였고 현재 수사가 개시되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개인 행동 수칙, 특히 손 씻기 그리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시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의 콜센터 1339나 보건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병문안을 자제해 주시고 의료기관도 최소한의 방문만 허용해서 일정한 시간만 면허가 허용되는 등 각별한 노력이 더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14시에 종합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돼 있으니 관련된 세세한 내용은 그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와 이름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고요. 답변하실 분들도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에서 세종에서 4분 신청하셔서 우선 세종에서 4분 먼저 받고 서울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브릿지경제 박명원입니다. 진단 검사가 현재까지 가능한 하루 숫자가 160여 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진단 검사를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국민 수는 몇 명 정도? 네, 현재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대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이제 조금 더 의료진의 판단하에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례 정의에 대한 부분이 2월 7일부터 검사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현재로서 뭐 저희 방역 당국이 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검사가 대기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신문 이현정입니다. 뭐 지금 현재 일본에서 들어왔던 환자도 있고 태국도 있고 싱가포르까지 생겼는데요. 이 진단 검사 물량이 워낙에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공항에도 그 전용 검역대 설치할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다면은 그럼 지금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 감염자들을 좀 막기 위한 방법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건가요?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 관련돼서 해외의 파악, 해외의 발생 동향을 신속하게 또 그리고 정확하게 좀 파악하는 노력을 국제 공조를 통해서 WHO 등과 현지 우리 공간 등을 통해서 보다 좀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확보된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지금은 현재 이제 중국 방문 이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3가지의 정보 제공 채널을 통해서 수진자 조회 그리고 DUR이라는 약물 이용에 관한 안전성 정보 그리고 ITS라고 해서 해외 여행력 정보 이 3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ITS 등을 통해서 중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환자가 상당 수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여행력 정보도 아울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기자님 두 분, 기자님 하시고. 앞에 질문 좀 비슷한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태국에서도 들어오고 오늘은 싱가포르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입국 제한 조치라든지 검역 강화 조치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도 좀 가능한 건지 그것도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 차관님 말씀 중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재 확진 검사를 하는데 하루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질본 발표 보면 31일부터 이미 7시간 검사를 종전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예. 지금은 6시간으로 줄었고요. 지금 6시간 검사하고 그렇습니다. 계신 거죠, 예, 예, 이미?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관계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추가 대책 부분, 그러니까 처음 이제 질문해 주신 다른 뭐 지역이나 또 우리 국민들의 여행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을 좀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상태를 보고 있고 아침 중수본 회의에서도 관계부처들과 좀 논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역학조사 결과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일단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결과도 나와야 되고 관련된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세종에서 마지막 질문, 네 기자님. 네, 매일경제 김현주 기자입니다. 어제 자가격리 이제 거부 관련해 가지고 좀 대책 논의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뭐 벌금을 상향하는 건지 아니면 뭐 강제력을 동원하는 건지 이런 좀 진행 상황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앞에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추가적인 입국 제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가 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뭐 외교적 문제인지 이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가격리에 대해서 현재 일부 보고가 됐었던 사안들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자가격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사례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처리 과정이나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고 실제 자가격리를 거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어제 브리핑 과정에서 좀 일부 질문이 있어서 저희도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것으로 일단 파악을 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벌금 300만 원이라는 제재 수단이 가장 적합한 수준인가에 대한 수단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미 시작을 했고 관련돼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국회 쪽과의 협의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수단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가격리라는 것이 결국 본인의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인으로 인해서 당사자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현재로서는 가장 비용 효과적이고 유효한 수단이라는 판단을 이해를 국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추가 질문이 그 입법 사안이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번 임시국회 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 중인데요. 아직 논의가 시작된 단계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4홀에서 질문 4분께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오늘 아침에 보면 당정청 회의에서 17번, 18번 환자 관련 정보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희가 이게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기 전에 당정청 회의에 먼저 보고가 된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국민들로서는 정보 공개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 확인부터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차관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좀 예, 제가 오늘 당정청회에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아마 최대한 빨리 해서 이 부분을 공개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이 사실을 인지하는 시점과 언론인 여러분께 기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사이에 사실상 거의 시차가 크게 나지 않을 만큼 채 1시간을 넘기지 않을 만큼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확진자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소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취해야 됩니다. 소독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알려드리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은 당정청에서 이것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당정청 아침에 보고할 때도 16번 환자까지 있다라는 내용으로 자료가 작성이 돼서 보고가 된 것으로 저도 오늘 새벽까지 그렇게 봤었기 때문에 거기만 먼저 별도의 창구를 통해서 어떤 특별하게 보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장관께서 메모를 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어떤 경로로 아마 문자나 이런 형태로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긴급하게 저희가 관련 사실만 공유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메모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4홀에서 2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손두신 기자님. 네, 저는 서울경제 이주원장인데요. 지금 접촉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관리 인력이 총 몇 명 정도가 되고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분리 성공했다고 질문에서 발표했는데 혹시 치료제는 언제쯤 개발되는지 알 수 있을지. 첫 번째가 이제 접촉자 관리 인력이 제대로 돼서 관리가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제 개발에 대한 질문이셨나요?
네. 그 접촉자 관리는 뭐 그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 그리고 일부 확진자의 경우에는 그 의심 감염 의심으로부터 확진이 되는 시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그 지자체와 더불어서 인력을 지금 확보를 해서 동원을 최대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뭐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서도 그 조치를 취할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관리 인력이 아주 부족할 만큼 뭐 이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만 추가적으로 그 접촉자 관리가 더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제는 그 아직까지 그 정립된 형태의 치료제나 치료 프로토콜이 확립되어서 이 부분을 발표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시도가 외국에서도 되고 있고 현재 저희 우선 치료를 하고 있는 16분의 환자, 뭐 오늘 추가 확진된 아침에 확진된 2분을 제외하더라도 치료 방법을 그 의료진에 따라 다소 좀 다르게 적용을 하고 그 경과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 치료에 관한 그 의료진 간의 다양한 정보들, 경험들을 공유를 해서 가능한 한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치료 방법과 치료제 사용에 관한 이러한 그 표준 프로토콜 정립을 위해서 감염 학회 등 전문가 단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그 오후 브리핑 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러한 내용의 그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뭐 외신을 통해서도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한 뉴스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확립된 그런 치료 방법이나 치료제의 그 발표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이 현재의 평가입니다. 네, 서울에서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TV 이선영입니다. 그 오늘 발생한 17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그 확진자를 접촉했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럼 이 확진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건지 싱가포르에 있는 건지 궁금하고 이제 일본에서 왔을 때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 쪽으로 연락을 안 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번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쪽에서 이런 관련 내용을 통보 받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어제부터 이제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됐는데 어제 오전까지는 입국 거부 사례가 없었는데 이제 현재까지 뭐 추가적으로 바뀐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 17번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은 확인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저도 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후 2시까지 질본이 관련된 내용이 정리된다면 그때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 여러분께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 입국 절차는 지금 특별한 문제 없이 그리고 입국 거부되는 사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통상적인 입국 절차보다는 시간도 더 소요가 되고 상당한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그 입국하시는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이사항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서울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저 국민일보 김현선 기자인데요. 그 21세기 병원이 코호트 격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그게 약간 좀 얘기가 달라서 그거랑 그다음에 그 중국 입국 금지 지역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관광 목적의 출국을 금지한다든지 저번에 그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 검토에서 지적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두 번째 질문은 좀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파악을 하고 있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 정부 내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병원은 코호트 격리가 아닙니다. 일단 그 관련된 그 안에 계셨던 환자분들과 의료진들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시행을 해서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한 6번 확진자 그리고 18번 확진자와 같은 층에 머물렀던 3층에 머물렀던 환자들은 그 21세기 병원에 1인 1실로 현재 모셔져 있는 상태고 다른 층에 계셨던 좀 환자들은 그 별도의 그 시설에 아까 제가 소방학교의 생활관에 이렇게 모셔지는 조치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격리는 아니고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세종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4분 손 드셨고요. 4분 받고 다시 서울에서 받는 걸로 할 텐데 우선 질문 안 하셨던 분 먼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변태섭 기자라고 하는데요. 3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중국 외 입국자 관리 관련해서 국제 공조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12번 환자도 국적 기준으로 통보에 구멍이 뚫렸었잖아요. 그 통보 기준 변경이 현재 진행된 건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 두 번째로 제3국에서 감염된 사례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에 대한 사례 정의 확대를 고려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 마지막으로 검사 물량 증가권에 대해서 어디에 집중할지 논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종 코로나 발생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한 것인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신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요 내용들에 대해서 제 이전 답변에도 그 대강의 내용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 현재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17번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아직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그 정보들이 있게 되면 저희들 검토를 할 내용이고요. 관련된 내용들의 대부분은 아마 오후 브리핑 때 우리 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때 아마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기자님. 네, 저 뉴스원 기자 서영빈입니다. 어제 중국발 항공이 118편이 들어왔다고 하셨었는데 오늘은 몇 편이 들어올 예정인지 또 지금까지 입국한 분들 중에 입국 제한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입국 제한자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저녁 5시 기준이 아니고 오늘 아침 기준 이 시간까지 현재는 입국 제한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 편이 들어오는지는 제가 좀 통계를 확인해서 추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순서로 할게요. 기자님. 네. 아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셔가지고 사실 뭐 좀 말씀하신 거에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입국 제한 조치가 좀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정보 부족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정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뭐 외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오후 2시 브리핑 때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코레일에서 이제 확진자랑 80명 격리자 정보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코레일에서는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탈 경우 예매 취소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게 제공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거에 좀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건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 제공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런 지자체나 어떤 기관. 예, 두 번째 코레일에 관한 부분은 제가 직접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들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확진자는 지금 그쵸. 모든 분들이
다 입원. 코레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 없는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우선적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좀 논의를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뭐 아까 사실은 그 개략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평가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아마 그 언론에서도 이해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우선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이것이 이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차단하고 확산을 줄이는데 얼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비용 효과성이라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실행 가능성 그리고 실제 적용했을 때 미치는 경제 사회적 그리고 외교적인 고려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되는 그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세종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네, 네. 아까 그 ITS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ITS 안에 그 해외 감염병 1억에 지금 27개국 정보를 다 담아서 병원에서 그걸 확인하고 그 국가들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은 뭐 또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은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든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네, 그 현재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 현재 그 제3국을 그러니까 중국 이외의 국가 여행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의료진들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내의 감염은 뭐 저희가 관련된 동선을 확보하고 접촉자 관리를 합니다만 그 의료진들이 그 유사한 증세가 계신 분이라도 해외 여행의 이력이 있다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다른 위험까지도 고려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뭐 이럴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느 국가에 대한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 질문 4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그 명확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16번 환자가 딸이 2명인데 16번 환자가 간병한 딸이 오늘 확진된 18번 환자가 맞습니까? 딸이 둘인 정보는 제가 지금은 처음 듣는 정보라서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근데 좀 자세한 거는 요거는 좀 확정적인 거는 오후에 질본 브리핑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들은 것은 그 따님이 그 18번 아마 확진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따님이 둘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금 약간의 혼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따님이 그 인대 수술을 해서 이 21세기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 딸을 간병 하면서 이 병실에 머물렀었다. 16번 확진자가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그 상황은 요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를 담당을 했던 방역대책본부에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최종 확인은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2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지막 선생님입니다. 지금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확진자 정보가 지자체에서 유출되는 것은 별개로 지자체가 정보 발표 전에 앞서서 공개하는 것도 있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경위 거부하면서 정보 발표와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쨌든 컨트롤타운의 중심분이고 역학조사 맡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지자체가 별개로 발표하는 가는 것인지 지자체가 정보 공개하고 정보가 죄송합니다만 좀 더 천천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여기서 정확하게 질문을 제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지자체에서 확진자 정보 관련해서 유출되는 것은 별개로 지자체가 정보 발표 전에 앞서서 공개하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격리 거부 관련 발표해서 좀 정보가 다른 발표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컨트롤타워는 중수본이고 역학조사는 지본이 발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자체가 별개로 발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엔 지자체에서 별개로 뭐 확진자 내용을 별도로 발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수본에서 발표한 이후에 뭐 보충적인 설명이나 지자체 단위의 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브리핑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중수본이 컨트롤 타워로서 관련된 그 방역대책본부가 특히 이 부분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관련된 정보를 컨트롤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즉시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자체에서 확진자 정보를 낸 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확진자 정보가 그 유통된 부분은 아까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법당국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저희들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고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 조처토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박채영 기자입니다. 우선 그 후배에서 확인회에서 교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료소 운영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의약품등 물자 지원 요청하고 그리고 우한 총명성관 공간을 좀 진료소로 운영할 수 있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아는데 혹시 우한에 남은 교민들 지원 방안 논의되고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진자 정보 관련해서 지금 국제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국 국적의 접촉자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연락이 오는 건지, 그리고 12번 16번 환자 관련해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한국에 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보건당국에서 직접 가서 역학조사를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후베이 성에 아직 거주하고 계신 우리 교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오늘 아마 보도 그 참고 자료에도 그러한 내용이 좀 일부 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하도 여러 가지 문서나 정보를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좀 혼돈은 있는데 그 관련돼서는 현재 그 후안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을 통해서 교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정부 이외의 또 민간 채널을 통한 지원도 같이 진행 또 내지는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상황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내일 저희들 중수본 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되면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정보 공유는 국제적인 정보 공유는 기본적으로 WHO의 규정, WHO가 국제 법규로서 가지고 있는 인터내셔널 헬스 레귤레이션 국제 보건 규약에 따라서 이런 감염병에 대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WHO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된 정보를 필요한 국가에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보건 규칙에 따라서 우리도 질병관리본부가 연락관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련된 정보를 국제사회, WHO 등을 통해서 외국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외국으로부터도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좀 조치들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네 번째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사실 조금 개념이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 아까 코호르트 격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설명할 때 아까 세 번째 환자들을 다 이용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전 앱스테 코호르트 경우에 대한 정리를 보면
환자 발생한 구역을 기본으로 해서 그 최소 병동 또는 층 단위를 설정해서 이제 그 구역 내 접촉자들이 격리를 하는 걸 코호트 격리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그 격리랑 좀 다른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사실상 코호트 격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면 될 것인지 좀 설명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상세한 내용을 좀 가지고 우리 윤 국장님이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사실 코호트 격리라는 개념이 그렇게 뭐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코호트 격리라는 기본적인 것 자체가 이제 그 병원에서 그 감염이 이제 만연했을 때 그 병원 자체에 대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동을 이제 금지시키는, 이동을 제한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서 주로 이제 개념이 적용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 21세기 병원 같은 경우는 3층에 있는 환자들만 일단 이제 격리를 일단 하게 됩니다. 그 병원 안에. 그리고 병원에 이제 1인실이 워낙 없기 때문에 병상이 모두 충분하면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험도를 평가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어제 아마 그 평가단 위기 평가 쪽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병실에 그 병원에 3층, 5층, 6층에 있는 병실로 일단 분산 배치시켜서 각각 1인실에 이제 한 병실에 한 사람이 이제 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5층, 6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병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평가 위험 수준에 따라서 집에서 격리를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광주 소방학교에 시설 격리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제 코호트 병원, 뭐 코호트 격리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좀 더 상세한 답변이나 추가적인 내용은 그 오후 브리핑에서도 좀 아마 확인 가능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시간이 이제 10분 정도 남아서요. 질문은 그냥 서울과 세종 상관없이 3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한데 지금 세종에서 3분이 손을 드셨고 혹시 서울에서 추가 질문이 몇 분 계시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한 분 계세요. 네, 그러면 저희 그냥 질문 4분은 다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안 하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우선 서울경제 기자님 하시고 순서대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5층, 6층에 계신 분은 뭐 소방학교랑 자가 격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각각 뭐 몇 분씩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 계시던 의료진 분들은 격리 조치가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5층, 6층에 그 머무르셨던 그 입원해 계셨던 환자들도 그 위험도에 따라서 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몇 분인지는 제가 오후에 그 브리핑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면 격리가 되지 않은 분은 없는 거죠? 일단 자가 격리 아니면은 그쪽에 가신 거죠? 그런 건가요? 그거는 제가 최종적인 확인을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도 개략적인 상황만 지금 사실은 정보를 듣고 브리핑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최종적인 거는 왜냐하면 좀 잘못 또 말씀을 드리면 혼란을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 2시간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오후 브리핑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의료진들도 위험도에 따라서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몇 분인지는 그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님. 예, 그 21세기 병원 서울시민 이현정입니다. 21세기 병원이라는 데가 정형외과 중심 병원이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입원해 있던 환자 중에서 조금 노년층이 많을 것 같기도 한데요. 3층 환자들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좀 연령대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뭐 기저질환 같은 것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직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혹시 오후 2시까지 그게 파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파악이 되면 하여튼 그 되는 대로 그 부분은 좀 그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KBS 이송 기자님. 예, 간단한 질문인데 저희가 그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공항에서 그 통역하시는 분들이
주로 영어 통역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불편하다 이런 승객들이 좀 그런 문의가 있었거든요. 지금 통역하시는 분들 중에 중국어 통역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네. 갈수록 제가 좀 답변은 어려운데요. 우리 고국장님이 공항에서 그날 좀 참석을 했었고 첫날 초기 특별 검역 절차, 특별 입국 절차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직접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 입국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고득영입니다. 어제 초기에 국방부 군 인력이 들어오기 이전에 저희가 사이에 공간을 메우는 기간 동안에는 공항공사에서 일부 통역 인력이 지원됐고요. 군 인력이 온 시점부터는 중국어 통역 인력이 풀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숫자는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220명 중에 통역 인력이 일정 부분 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답변한 고득영 국장은 특별 입국 지원 TF 팀장입니다. 모두에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질문 한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공항에서 국내에 들어왔던 전수조사 대상들 수석처가 어떻게 됐는지 좀 연락 두절된 외국인 통계 변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는 이제 잠복기 15일 넘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추적을 멈추는 건지 추적 멈춘 사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1세기 병원에 확진자 입던 게 몇 인실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두 번째 질문. 네. 제가 질문을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 네,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 한 번만 마이크 상태가 좀 올려서요. 질문 네. 21세기 병원에 확진자가 있던 병실이 몇 인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 제가 바로 듣기로는 1인실이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최종 확인해서 확실하게 좀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첫 번째 질문도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좀 여기서 음향 상태가 그렇게 좀 원활하지를 않아서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후베이 성으로부터 들어왔던 입국자 전수조사하던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락이 좀 안 되셨던 분들까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인 결과 좀 정리를 좀 해서 요건 정리되는 대로 기자단 전체에 같이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 잠복기 15일이 넘은 분들은 그런 추적을 멈추는 건가요? 그럴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요건 방역대책본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방역대책본부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논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본부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확진자가 좀 늘고 있어서 걱정들이 많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저희가 안내드리는 수칙에 따라서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서도 정확한 정보는 저희가 오늘 아침 9시부터 개설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관련된 정보를 좀 편리하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 저희가 당부드린 유사 증세가 있으실 경우에는 1339나 보건소에 먼저 문의를 통해서 행동해 주시고 최대한 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시는 국민들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